영화 파묘가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대박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영화 파묘는 3월 15일에 개봉했습니다. 개봉 전부터 엄청난 예매 열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개봉한 첫 주말에 920억 동 약 50억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역대 신기록입니다. 17일 기준 베트남에서 관객 63만 명이 들어오면서 개봉 3일차 아바타2보다도 성적인 좋은데요. 아바타2가 개봉할 당시 3일차 관객이 50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베트남 역대 흥행 성적으로 외화 전체로 2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베트남에서 이 영화는 16세 미만 관람금지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은 정말 놀라운 실적이라고 했는데요. 또한 베트남 매체들은 15일 기준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파묘가 893억 원을 벌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매일 거의 4,000회나 상영될 정도로 많은 상영관을 잡았는데요. 처음에 인도네시아에서 150여 회부터 시작해 입소문으로 2,000개 넘게 늘어난 것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이미 입소문으로 영화의 파괴력이 증명되어 많은 상영관에서 예매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에 지금 벌써부터 베트남에서는 영화 파묘가 베트남 박스오피스 한국 영화 흥행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매체들은 영화 파묘의 역사적 이야기와 문화, 정신적 신념은 한국은 물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와 초자연적 현상에 관한 주제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긴장감과 서스펜스를 만들어내고 탄탄한 출연진과 깊은 문화적, 역사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 여전히 볼만한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파묘를 본 베트남 관객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베트남 관객들은 영화 파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문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인 요소들이 영화에 녹아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인이라면 이 영화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영화가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이다. 방금 보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보고 나서 집에 와서 세수할 때 곡성을 켜야 했어요. 극장 가서 봐야 합니다. 서로를 극장으로 끌어들이자.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점에 9.9점. 영화는 매우 좋습니다.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 너무 무섭네요. 오늘 영화를 보러 갔는데 별로 무섭지도 않고 꽤 괜찮은 영화였다고 생각했어요. 4명으로 구성된 팀이 궁금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보게 만들었고 정말 매혹적이었고 세부사항, 특히 끝부분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극장에서 볼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복수하는 유령, 두 번째 부분은 수백 년 동안 봉인되어 탈출하는 좀비입니다. 내용은 오행, 요괴, 용맥수호, 한국 민족정신.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도현 때문에 꼭 보세요. 너무 좋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 마음이 설레실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본 후 역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영화 때문에 바지를 갈아입었어요. 이 영화를 볼 때는 풍수에 따라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개 풍수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틀렸다고 계속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1번은 주의 깊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2번은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이해하고 나니 영화가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드라마가 넘치는 영화가 판치는 지금의 시장보다 두뇌를 투자해서 보는 영화가 훨씬 낫네요. 최민식은 마동석처럼 성공한 배우보다 만 배나 더 재능이 있다. 사무라이 역을 맡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베트남 관객들은 인도네시아 관객들처럼 이 영화를 보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에 대한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무엇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이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고 큰 피해를 준 것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592년 일본은 한국을 공격했고 일본은 자신들이 점령한 많은 요새를 아무도 남기지 않고 학살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인에 대한 증오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한국 영화는 항상 일본의 침을 뱉고 싶게 만듭니다. 내가 만나는 한국인마다 일본을 싫어한다고 해요. 마치 우리가 중국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은 부유해졌으며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행한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많은 영화들이 한반도에서 일본인들이 행한 일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잔인한 정책이 많았으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를 기억하거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일본인들이 이 영화를 반일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볼 예정이라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이 한국에 행한 끔찍한 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더욱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나는 유령이 충분히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소리와 분위기는 무섭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영화이고
출연진도 좋고 이야기도 꽤 흥미롭고 이 영화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또한 베트남 관객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본 무덤 영화, 무덤에서 벌어지는 공포 영화와 한국에서 만든 파묘는 다르다고 말했는데요. 이전에 베트남 관객들은 주변국인 중국이나 홍콩에서 제작한 무덤에서 벌어지는 공포 영화를 봐왔습니다. 전통적인 중국이나 홍콩의 호러 영화를 보다가 한국의 웰메이드 오컬트 영화를 본 베트남 관객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영적인 것과 풍수 측면에서 볼 때 중국 영화를 보는 것은 여전히 뭔가 다릅니다. 말부터 풍습, 설명과 추론까지 모든 것이 중국 영화보다 더 폭넓습니다. 한국은 좋은 영화를 만들고 중국은 이 주제를 다루지만 상위에 있는 영화는 없으며 한국은 상위에 있는 영화를 만듭니다. 베트남을 보면 한국 영화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베트남처럼 유령 영화를 검열하기 때문에 이후의 대본이 매우 형편없으며 이전 홍콩 유령 영화를 몇 편 봤는데 내용과 이미지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공포 영화를 더 잘 만드는데 어떤 영화를 개봉하든 감사할 거예요. 한국 영화는 항상 뭔가 매력이 넘치는데 특히 영상과 사운드가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요. 한국 공포 영화는 언제나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베트남의 대표적인 연예 매체 캔14는 영화 파묘에 대한 현지 평론가의 리뷰를 올렸는데요. 그는 파묘는 3주 연속 한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블록버스터로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영화 경험을 선사했다며 러닝타임 2시간 동안 영화는 많은 순간 관객들을 감동시키며 그 안에 영적 요소, 미스터리 또한 자연스럽게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묘는 여러 개의 단편 장으로 나뉘어 있어 마치 미니 시리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풍수지리, 민속신앙, 불교부터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가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어 단순한 무덤 발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관객들은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악령, 엑소시즘이 아시아 지역과 한국 영화에서 많이 등장했지만 관객이 이처럼 포괄적이고 진실된 엑소시즘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제물로 쓰이는 돼지의 모습부터 무당들의 얼굴 곳곳에 말피, 북소리가 울부짖음과 섞여 있고 이 모든 것이 매우 정성 들여 값지게 연출되었고 관객들은 여주인공이 칼을 휘두르는 퍼포먼스에 따라 숨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파묘는 관객들에게 의외로 신선한 영화 경험을 선사하는데 이 영화에 담긴 조상 숭배 매장, 중상, 혼불 등의 민간 신앙은 동남아시아의 신앙과 상당히 가까워서 베트남 관객들에게 밀접한 공포감을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에서도 얼마나 큰 흥행 성적을 거둘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